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704 마지막 10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살의 겨울 한마디 박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주인의 강요로 고구마 무게를 속여서 팔던 중 고구마를 사러 온 어머니마저 속일 뻔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정직과 양심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 얻은 깨달음을 드러낸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 수필의 성격은 고백적, 교훈적, 반성적이다. 특징은 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대비되는 가치관. 여기에서는 주인과 나의 대비되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주인은 이 조금 무게를 속여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고, 나는 그러한 행동이 좀 양심에 찔려 하는 좀 대비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란 무엇인가, 이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소설도 여러분이 먼저 다 읽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나가 주인 집에서 고구마를 파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주인이 나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구마를 저울질할 때 요령껏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이 새끼손가락 끝으로 살짝 이렇게 누르면서 이 고구마를 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음날 혼자서 그 요령을 시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뭐였다? 커다란 속임수였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인의 요구, 이 요구 사항에서 알 수 있는 주인의 성격, 그리고 가치관은 굉장히 인색하구나, 그리고 비양심적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어쩔 수가 없죠.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은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시켜서 얘가 주인이 알려준 대로 고구마를 파는지 스파이처럼 이렇게 보내가지고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은 내가 이런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괴로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차츰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악마들의 세상에 길들여진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건이 전환이 되죠. 고구마 가게의 이 뜻밖에도 어머니가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구마를 사러 오셨는데 나도 이제 하마터면은 여느 사람들에게 하듯이 어머니를 속일 뻔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놓고 나는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가게에 찾아온 것을 토대로 이 글쓴이가 자신의 태도를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판잣집 가게방에서 혼자 자면서 거의 밤을 지새우다시피 울었다. 내가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가 생각났다. 자, 그래서 이 동화를 떠올리면서 이 화자는 어린 시절 자신의 순수하고 또 정직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 이 내 가슴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내 마음속에 이런 정직, 양심이 남아 있었다. 하면서 이 나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반성을 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멈춰놓고 여러분이 뒤에 문제를 먼저 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이 작품이 수필이었죠. 수필이면은 이 글쓴이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일 수가 없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되고요. 그리고 2번.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이 수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번. 글쓴이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글쓴이의 입장, 글의 주제. 특히 수필은 뭐를 전달한다? 이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파악을 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A의 행위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A가 이제 그 요령이죠. 그 요령.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 주인 아저씨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반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물질적 가치에 더 중요시하는 그 요령이지 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아닙니다. 이 나는 그 주인 아저씨의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배운 적 있죠? 외적 갈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그런데 지금 이 소설에서 겪는 갈등은 이 친구가 나 혼자서 양심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양심을 어기니까 너무 괴롭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에서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에게 베푸는 사. 전혀 아니죠.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기 흔들리며 피는 꽃.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것도 보면은 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게 우리 무슨 법이죠? 설이법이죠. 이 설이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묻지만 실제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없다. 모든 꽃이 흔들리면서 핀다라는 거죠. 이 흔들린다, 이런 바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외부의 뭐 시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시련과 뭐 갈등, 그런 것들을 모두가 겪고 결국에는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지를 쭉 읽어보면은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난 잘못은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중심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정직, 양심 이런 것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착실히 살다가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결실을 맺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만 착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글쓴이가 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이 내가 왜 혼란스러워? 이거는 조금 거리가 멀다. 지금 이 주제에서 나오는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리고요. 그래서 보기의 하자는 모두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피어나니까 그 아저씨도 언젠가는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오늘은 뒤에 서술형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보기의 화자와 윗글의 글쓴이의 공통된 가치관이 무엇인가? 자, 이 시 또 외부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입니다. 이 무등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이름. 산을 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니아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남루라는 거는 우리 누더기를 걸치는 그 누더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 그것은 고작 이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서리법 또 나왔죠? 다 가릴 수 없다. 그러니까 고작 가난이 우리의 이런 진실된 타고난 마음씨, 이런 천성을 가릴 수 없다. 그러니까 가난은 그만큼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산, 이 푸른 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 우리 지란지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난초입니다. 난초 굉장히 귀하게 막 곱게 키워야 되는 그런 화초죠. 그런 난초를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 가다 농을 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이 시련의 때, 해가 이제 져가니까 여기서 이제 해를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그 해가 져가. 이제 조금 힘든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오거든. 너희들이여 그대들도 덜어는 않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두어라. 그래서 지금 이 시는 가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버텨내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 이런 힘든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냥 의연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된다. 라는 아까 우리가 봤던 수필의 글쓴이의 가치관과 그 공통점을 적으면 힘들더라도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서술형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